네, 안녕하세요. 저 유투디 채널 운영하는 김희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뭐 카페부터 술집, 뭐 레스토랑 이런 식음료 쪽에서 서버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갑자기 로딩이 안 되지. 구글에 스마트 서브 검색하시면은 바로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레지스터 먼저 하시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프로그램을 결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할인되기 전에 가격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뭐 할인을 하네요. 제가 최근에 드디어 패스를 했어요. 서비스업에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서브를 한 2번 떨어졌었는데요. 이게 총 33문제, 27문제를 통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게 많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구매를 해놨으니 제 코스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 코스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코스를 들어줘야 하고요. 저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인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튜토리얼 하라고 이렇게 스타트 모듈이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거 한국어로도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하면은 이게 뭐 2분, 3분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이거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누르면 된다, 뭐 얼마나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요거 진행률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하나씩 이렇게 눌러서 봐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씩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튜토리얼은 그렇게 쉽고요. 오버뷰도 쉬워요. 목차에 대한 거니까 어떤 거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알코올부터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뭐 영양 이런 거는 신체적인 징후 같은 거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표준 주류 계산 방법 요런 거는 요것도 생각보다는 쉬워요. 이거는 그냥 뭐 맥주는 항상 5% 하고 좀 이제 큰 용량이겠죠? 그리고 와인은 항상 14%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글라스는 여기 이걸로 나오는데요. 뭐 글라스는 이제 1.5로 온스라는 거, 40%라는 거, 이런 퍼센트랑 이 용량만 알아주시면은 되고, 이런 뭐 계산 공식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를 해서 이게 만약에 틀린 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피드백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뭐 모르겠으면 될 때까지 이제 찍어 보면 되고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2.5, 3 이런 식으로 어렵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40%는 항상 뭐 1.5스타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레드, 옐로우, 그린 액티비티 이거는 저는 사람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외형의 사람이 몇 킬로겠다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그 언어 선택하라는 거 나오고 저는 한국어를 선택해 볼게요. 주류를 서빙해야 하는 것이 의무고요. 이게 성별, 또 몸무게, 음주량, 시간 이런 거 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뭐 바 높이?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 정도의 키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도 모르겠더라고요. 키나 몸무게 가늠기가 풍체? 어떤 외형이 가늠이 안 돼서 정말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성으로 가고, 그럼 그 다음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파운드인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킬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가깝네. 아무튼 이제
공부를 저희 이 고양이 친구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막 써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 이제 습관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약간 창피하지만 저의 노트를 약간 공개를 하자면 짜자자잔. 약간 이런 식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1, 2, 3, 4 이렇게 나눠가면서 처음에 라인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 레드, 옐로우, 그린 이 파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다 기입을 해놨었어요. 제가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보면은 에이시안 40대 피메일 정도 40대 정도 되는 것 같고 피메일이고 그러면은 175파운드라고 하면은 이건 정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5파운드 2시간 동안 3잔 천천히 이게 저의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마시게 한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 여기 2시간 동안 3잔 이게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개 나오면은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백인 남자, 파란 셔츠, 메일이고 그러면은 150파운드, 오, 첫 잔이니까 서빙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남자, 150파운드 하고 아까 제가 첫 잔이니까 서빙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첫 술잔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까지만 하면은 대머리 블랙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5 천천히 팔짱 끼고 있다. 175. 아니다. 이분 200파운드네요. 왜냐면 이게 또 비슷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손목시계를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목시계. 그래서 200파운드였다. 그러면은 6시간, 2시간 언제? 이게 뭐지? 2시간 X. 서빙하지 않는다. 2시간, 2시간에 마셨고 적색 지역 안에 있습니다. 서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갑니다. 이 부분이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계속 너무 만점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부분이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regulation은 어떤 규제에 대한 건데요. 규정에 대한 거에서 주류 면허법, 허가 시설, 허가, 특별 행사 허가, 소매 판매, 주류 배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허법에 대해서도 은근히 헷갈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온타리오랑 캐나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판매 면허 이런 거는 정부가 아니라 온타리오에서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면허 허가 시설 이런 것도 생각할 게 조금 있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손님이 취할 때까지 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많이 제공하잖아요. 취할 때까지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말장난을 해버리면 은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또 24시간 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정해진 시간에만 술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일찍 간다거나 이 시간보다 더 일찍 간다거나 하면은 음식은 서브를 해도 술은 서빙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썸머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 동안에는 13시간 차이가 나고 겨울에는 14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시계바늘을 돌려놓고 언제까지 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헷갈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31일 연말 하루 동안에는 오전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샌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산부한테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사진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꼭 반드시 게시를 해야 된다. 그 주류 라이센스랑 같이 게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질문 이런 거 보면은 시간들 정확히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술은 주문한 대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새벽 2시까지 판매를 하는 거면은 2시 이전에 주문한 거를 그 시간 지나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딱 그 새벽 2시 안에 다 모든 게 끝나야 돼요. 뭐 이런 거 같으면 45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60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대충대충 지나가면은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제 맥주도 있고 아니면 뭐 와이너리 같은 데도 있고 케이터링, 출장 요리도 있고 룸 서비스도 있고 뭐 그 안에 미니바도 있고 골프장에도 있고 그리고 개인 술 반입이라는 게 Bring Your Own Wine이라는 그 문화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직원이랑 같이 개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손님은 면허 소지자가 병 뚜껑과 같은 높이로 코르크를 삽입하여 병을 봉한 경우 업소에서 나갈 때 개봉하지 않거나 다 마시지 않은 포도주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해야 하고요. 골퍼가 차에 두고 온 걸 가지러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알코올성 음료를 가져갈 수 있냐 이런 거는 뭐 안 된다. 면허 허가 구역 밖에서 개봉한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허가 구역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서만 술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형 뚜껑으로 가능하냐? 병 뚜껑과 같은 높이의 천연 또는 인조 코르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무알코올 음료 당연히 넣어놔야 되고 이거는 제가 틀린 문제죠. 이 상업적으로 제조된 포도주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별 행사가 이것도 무슨 파티나 웨딩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시험 공부할 때는 약간 빡세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허가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뭔가 틀릴 여지가 많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책임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요. 이제 책임 이해, 뭐 입장을 거절할 의무, 손님을 내보낼 의무, 여기는 손님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국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이거 동영상 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읽었어요. 읽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쭉쭉쭉 그런 게 있고 사고 신고서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거는 바로바로 그 일이 해결되자마자 다 정리 기록을 해놔야 되고 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술이 취해 있다면은 술집에서 책임을 집니다. 왜냐면 서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취한 상태였는데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시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술집이나 그 서버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술이 취할 때 술까지 술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잘 해야겠죠. 술을 잘 서빙을 해야겠죠. 만약에 술이 취했어요. 근데 이제 택시에 태웠어요? 보냈어요? 그러면은 저의 서버의 책임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술이 깰 때까지. 술이 깰 때까지 서버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술 서빙은 잘 해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술을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입장을 거절할 의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 입장을 거절할 수 없고요. 이제 근데 뭐 미성년자 술 취한 사람, 뭐 깽판 치는 사람, 아니면 이미 입장 거절이 된 사람, 아니면 뭐 이전에 출입 금지된 사람, 그리고 그 업소가 이제 미니멈 그 인원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초과되면은 이제 입장 안 되고요.
그리고 내보낼 의무도 있어요. 술 취했고 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이유 도박하거나 성매매 요청하거나 이러면은 나가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내보내야 돼요. 나가달라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게 또 은근히 많기 때문에 심플 어프로치는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아이디 체크할 때 뭐뭐 봐야 되는지 보고 이제 섹슈얼한 부분을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는 제가 꼭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어. 아까 보기엔 30분이에요. 되긴 해요. 가봅시다. 원하지 않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성적 행위 그리고 그걸 얻으려는 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이거를 그냥 성교육 시간에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추파 던지기, 뭐 욕하기, 외모 발언, 뭐 좀 위협하는 거, 야한 소문 퍼뜨리는 거, 스토킹, 뭐 이런 것들 다 촬영, 불법 촬영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시나리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은 이미 불쾌감을 나타내고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여자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성희롱이 맞습니다. 잡으면 안 되고요. No means no입니다. 약물에 의한 성폭행,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막상 나한테 닥쳤을 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서버를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안전하게 돕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발적이어야 하고 주변 상황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는 안 되고 이건 이제 번역을 대충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바로 중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언어적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동의적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저녁 시간 내내 술을 사주고 이제 취했어요. 그러면은 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성 손님은 나가는 걸 동의했습니까? 아니죠. 왜?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 아니고 술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떠나간다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니까요. 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춤을 추면서 놀던 사람이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 사인입니다. 예. 그러면은 춤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처리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걸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모든 행위는 바로 중단되어야 하죠. 네, 이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요. 주문하지 않은 술 주지 말 것. 뭔가를 봤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따다다다다. 추측하지 마세요. 어떤 가해자는 피해자 아는 사이입니다. 뭐 원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로 그런 사람 아닐 거야 라는 걸로 이제 합리화하고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가해자를 안다는 이유로 이제 넘기지 말라는 거죠. 성폭력에 관한 한 부류가 없는 것을 알아두세요. 가해자는 외모, 성별, 인종 또는 모습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손님이 몸이 편치 않아 보여요. 근데 다른 손님한테 기대어서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가가서 잠재적 위험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지배인과 다른 동료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황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고 판단하기 질문을 하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골 손님이 누구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손님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술 갖다 주기 전에 그 상대방에게 술 받겠냐는 질문을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허락 없이는 술 줄 수 없다고 단골 손님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술 갖다 주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황을 지나치지 말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별과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약물의 소비가 있거나 없거나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취기를 허락하거나 취한 상태까지 접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행동은 그 행동이 신체적일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아니죠. 왜? 원치 않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성적 행위이며 폭력, 힘, 두려움에 의해 성적 행위를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자, 손님들이 업소에 함께 도착했고 서로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들 사이에 모든 행동은 합의된 사항 아닙니다. 예외 없고요. 이제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가장 많이 행해진다는 점을 제발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술 받는다고 모든 게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형태의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녹화에 대한 내용도 있죠. 안 됩니다. 영상 녹화 안 되고요. 만지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불평할 때 기다리지 말고 바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꼭 이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남겨놓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2번 볼 수 있어요. 한 번 그 구매를 하면 2번 볼 수 있고, 저는 한 번, 2번 결제한 거에서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이 났고요. 여기서 되게 많은 부분이 내 무의식 중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무의식의 어떤 인지, 개념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여러 번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서버 일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되는, 이거 없으면 불법이에요. 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잘 끝내시길 바랄게요. 혹시 제가 이제 뭔가 여력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뭔가 족보랄까요? 어떤 저의 노트를 한번 정리를 해서 뭐 포스팅이나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계속 2장밖에 안 하긴 했네요. 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꿀팁이나 어떤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